귀로 듣는 영화 이야기. 네, 오늘도 조이 김 씨께서 함께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는데, 그렇게 차가운 날씨는 아니죠? 뭐 그래도 비가 상당히 많이 잘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 봄비가 와야지 네. 또 이제 비 그치고 나면 또 파란 싹들도 돋고 꽃망울도 맺히고 그러겠죠.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비가 또 갑작스럽게 많이 내리다 보니까 또 교통이 좀 마비되는 지역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카고는 눈 좀 내리고 비 좀 내리면은 교통이 갑작스럽게 아주 많이 정체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 네. 예. 자, 오늘 어떤 영화와 함께 오셨습니까? 이렇게 비가 오고 저는 이렇게 쨍하니 맑은 날을 좋아하는데 조금 꿀꿀한 느낌도 들잖아요. 네네. 4월인데.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변화무쌍한 날씨 같은 심성을 가진 네. 여자의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변화무쌍한 심상의 여성.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감정과 성격 네네. 때문에 어떻게 힘든 일을 겪고 어떤 과정을 겪어나가는지 이제 말하자면 심리 묘사가 탕월한 영화인데요. 네네. 그 재치와 그 유머가 풍부한 우디 알렌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예. 네. 우디 알렌 감독의 영화는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뭐 팬들은 아주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별로 말만 많고 별로 재미없어 하는 분들도 계세요. 남자분들은 대사가 많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여자들은 굉장히 재미있고요. 네. 그분이 최근에 그 Midnight in Paris 그리고 예. 또 To Rome with Love에서 파리와 로마를 구석구석 보여주면서 그 아름다운 풍광과 사람들이 사는 얘기를 재미있게 그렸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러다가 다시 자기의 그 본향인 미국 뉴욕으로 돌아와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를 오고 가면서 만든 영화. 예. 상당히 잘 만든 수작인데요. 올해 아카데미에서 이 영화에서 주인공 역할을 한 케이트 블랜치시 예.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네. 영화 제목은 블루 제스민. 블루 제스민. 네. 예. 뭔가 향기롭긴 한데 느낌은 블루하죠. 네, 그렇군요.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 안. 샤넬 자켓에 고급 액세서리를 걸친 우아한 금발의 제스민은 처음 보는 옆자리의 승객에게 쉴 새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유한 사업가 남편 할, 뉴욕 최상류층 사교계의 화려한 생활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놓습니다. 상대방이 관심이 없는데도 혼자서 계속 떠드는 그녀는 어쩐지 불안정해 보입니다. 제스민은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여동생 진저가 사는 차이나타운의 서민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제스민은 지금 최고로 불행합니다. 남의 돈을 불법으로 굴리며 월가의 황제 노릇을 하던 남편 할은 사기죄로 들어간 감옥에서 자살하고 전 재산은 압류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제스민에게 루이비통 트렁크 2개에 든 샤넬 옷과 명품 백, 그리고 구두가 전 재산입니다. 아들 둘을 데리고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진저는 착하고 성실합니다. 넉넉지 못한 살림이지만 까다롭고 이기적인 언니를 불평 없이 받아줍니다. 제스민은 땡전 한 푼 없으면서도 화려했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강박증에 우울증, 히스테리가 심해서 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마티니를 마십니다. 몰락한 주제에 1등석을 타고 여동생의 애인인 정비공 칠리를 루저라고 무시합니다. 영화는 동생에게 얹혀 사는 제스민의 참담한 현재와 사교계의 여왕이었던 과거를 교대로 보여줍니다. 제스민과 진저는 둘 다 입양된 자매입니다. 똑똑하고 세련된 제스민은 돈 많은 남자 할을 만나 팔자를 고치고 호화롭게 살면서 노동자랑 결혼한 여동생을 멀리했습니다. 진저 부부가 처음으로 뉴욕을 방문했을 때도 형식적으로 접대를 합니다. 할은 진저 남편의 로또 당첨금 20만 불까지 호텔에 투자하라고 꼬드겨서 결국 다 날립니다. 진저 부부는 이혼을 합니다. 진저의 전 남편은 두고두고 할을 증오합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열심히 사는 진저는
새로운 애인 칠리와 미래를 약속하지만 언니의 불행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제스민은 사무직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고 컴퓨터 강습도 받아보지만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참석한 파티에서 멋쟁이 외교관 드와이트를 만납니다. 아내와 사별한 드와이트는 제스민의 새로운 상대로 모자람이 없습니다. 외모, 재력, 지성을 갖춘 그는 샤넬 정장에 프라다 선글라스와 에르메스 백을 든 제스민의 고급스러운 자태에 반합니다. 제스민은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과거를 숨기고 약간의 거짓을 섞어서 부유하고 우아한 미망인 행세를 합니다. 드와이트가 제스민에게 청혼을 하고 제스민은 다시 상류사회로 돌아갈 찬스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진저의 전 남편을 만나면서 그녀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속였다고 화내는 드와이트에게 오히려 마구 성질을 부리면서 관계를 끝낸 제스민의 쓰라린 비밀이 드러납니다. 남편이 자신만을 사랑하고 여왕처럼 받든다고 행복해하던 제스민은 남편의 습관적인 외도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또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선포하고 집을 나가자 배신감과 분노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FBI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비위 사실을 고발합니다. 드와이트와 헤어진 제스민은 거리의 벤치에 앉습니다. 초점 없는 표정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사람들이 미친 여자라고 피해갑니다. 최고 상류층에서 단번에 밑바닥으로 떨어진 속물 여자의 침몰 과정을 서서히 보여주는 감성과 유머, 재치가 빛나는 우디 알렌표 영화입니다. 케이트 블랜쳇이 연기한 제스민은 우아한 허영심과 강렬한 불안, 아슬아슬한 신경쇠약을 수시로 넘나들며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 변화를 소름 끼치게 표현합니다. 현실이 비정하고 불행할수록 과거를 붙잡고 매달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니와 대조되는 블루칼라 동생의 소박하고 진정한 삶, 가진 자들의 위선과 허영, 무너져 내리는 정신을 지탱하지 못하는 명품 브랜드들, 웃기고 서늘하고 안타깝고 낭만적인 영화입니다. 네. 참 웃기고 서늘하고 낭만적인 이런 뭔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형용사들이 한 영화에 이렇게 녹아 있다는 게 어쩌면 우리 일상들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네, 그 주인공의 그 과거 남자랑 그러니까 부자 남편하고 만나서 너무 화려하게 사는 과정과 현재가 이렇게 교차 편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 여자가 물론 속물덩어리고 허영덩어리지만 그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동정을 하게 돼요. 네. 결국은 그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고 나중에는 그게 비정상으로 돌아가니까 불행한 결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결말을 어떻게 딱 낸 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 벤치에 앉아서 중얼중얼 과거 자기가 남편한테 하던 얘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딱 그 영화를 끝낸 게 네. 굉장히 충격적이고 여운을 남깁니다. 그렇군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한 번도 상류층에서 귀족처럼 살아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도 다들 그런 허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영화라는 게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없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영화 제목이 다시 한번요. 블루 제스민. 블루 제스민. 지금 DVD가 나와 있고요. 네, 막 나왔고요. 예. 보시면 눈이 즐겁습니다. 음악도 멋있고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귀로 듣는 영화 이야기. 오늘은 케이트 블랜쳇이 주연을 맡았던 블루 제스민, 우디 알렌 감독의 영화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비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머, 스티브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좋고 말고야. 우리 식구들 모두 혜태 만남미 먹고 훨씬 건강해졌거든요. 만남미? 쌀, 현미 찹쌀이 하나로 칼로리는 낮고 맛과 영양은 높은 기능성 K900의 자세한 사항이나 출시 여부는 가까운 딜러나 기아닷컴을 방문하십시오.
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10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시카고 한미 우남 기념사업회 이창용 회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제 뭐 자동차 길을 잘못 드셔가지고 고생하셨다고요? 네. 제가 어제 좀 저녁에 늦게까지 네. 갔다가 늦게 오느라고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맸어요. 예. 그래서 아침에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이게 흔들리더라고요. 네. 여기 오시는데 그냥 어제 준비를 좀 탄탄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네, 네. 그래도 뭐 늘 해오시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네. 오셔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시카고 한미 우남 기념사업회 언제 시작됐습니까? 우남사업회는 2002년에 네. 3월 26일 날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벌써 12년이 됐군요. 네네. 예. 이제 13년째가 들었었는데, 네네. 저희들 그 모임에는 세 분이 모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예. 세 분이 모였고, 그분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현재까지 같이 이제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지금 이사장으로 10년을 계셨다가 이제 2년 전에 고문직을 맡고 계신 신영균 씨, 네. 신영균 씨가 지금 고문으로 맡고 계시고, 예. 박의진 씨, 박의진 씨는 지금 현재 그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네. 네. 그렇게 세 분이 시작을 하셨는데 어떤 동기로, 어떤 의도로 예, 시작을 처음에 하셨습니까? 모였을 때는 그냥 미주 총본부에서 우남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한번 네. 맡아보면 어떠냐고. 아. 그때 제가 한인에 이사했었습니다. 예. 한인에 이사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우남 사업회가 미주 쪽에서 활발히 했었어요. 네. 근데 시애틀에서 또 계신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번 맡아보라고. 그리고 신영균 씨한테도 연락이 왔고, 그 당시 이제 신영균 씨가 한인의 부회장을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친구 입장에서 같이 만나서 토의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래서 몇 분이 모였는데 또 박의진 씨가 또 이렇게 가세를 했어요. 예. 한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건국 대통령을 알리는 시카고에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우선 미주 총본부에서 먼저 예. 시카고 지역에 네. 컨택을 한 건데 네. 많은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 네. 세 분이 처음 그쪽에서 지명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그때 그냥 그 박의재 씨는 저희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모이면은 만나면은 이제 그 이 박사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들 이제 호의적인 느낌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걸 또 잘 알고 네. 총본부에서 네. 연락이 왔군요. 그리고 이제 뭐 13년째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지난 10여 년 이상 어떤 준비와 사업들을 하셨습니까? 5년은 그동안 그 모임 갖고 5년 동안 참 힘들었어요. 뭐 이제 신문 기사에도 나갔지만은 이렇게 모임을 잘 못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5년은 그저 한 7, 8분이 모였는데 네네. 5년 후는 갑자기 한 15분이 모이더라고요. 좀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지셨군요. 예, 계기가 예.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행사를 하고 신문 기사에 나가고 제가 꼭 신문 기사나 이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그 자료 있으신 분들은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로 오고 만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동참하기 싶다. 그래서 저희 이사회는 모임을 2번을 오시면은 자동 이사가 되는데 네네. 가족 그 이 박사님하고 가족 되신 분 또 두 번째는 사진을 같이 찍으신 분, 네. 상 받으신 분을 우리가 원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주로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시카고에 꽤 계셨군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사님들이 20분, 20분이 계시고 예. 또 자문위원으로 은퇴 목사님들이 또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미주의 9개 주에서 이 우남 사업이 있는데 네네. 주로 목회자들이 이렇게 우남 사업회를 끌고 나가죠. 근데 네. 이제 시카고는
가족과 관계되는 사람만 저희들이 이렇게 보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은퇴 목사님들 이제 관심 있는 분들 또 관계되신 분들이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네. 지금은 이사분이 20분 되시고 자문위원이 6분 목회자들 네. 은퇴를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제 서로 이제 연결이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면에서 시카고에 이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분들이 꽤 많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저는 이사진들이 한 20여 분이라고 해서 네, 좀 깜짝 놀라기까지 네. 했는데요. 그분들이 그 뭐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박의전 씨는 그 군대에서 헌병 상사로 계셨어요. 네네. 헌병대. 그러고 이 박사님이 이게 어디 행사 가면 꼭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헌병차 앞에 가잖아요. 그때 네. 당시는. 예. 그래서 그 이제 호위 이제 책임자로 있었고. 아, 그러니까 바로 예. 옆에서 이렇게 모셨던 예, 예. 분이군요. 그래서 기억을 하세요. 아. 그래서 그 박의전 씨는 대화는 안 했지만 근거리에서 행사 때마다 봤다. 사실 뭐 헌병하고 이렇게 예. 대통령하고 예. 대화를 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예, 예. 바로 곁에서 모셨군요. 네, 예. 모셨다. 네. 이제 했다가 이제 제대 오시고 그분이 또 올람 갔다 오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올람 참전용사에서 봉사하시더라고. 네네네. 한 저랑 한 교회에 나가요. 아, 그래서 네. 그 이 박사님이 시카고에서 그 저희 제일연합감리교회 53년도에 오셨죠. 아, 그래서 예. 그때 사진이 있고 음. 그리고 또 감리교회 장로님이세요. 네네. 네, 이승만 박사님이. 예. 그래서 이제 그 교계에서 많이들 그 기억을 하시고. 예, 대화들을 하죠. 네. 우리 그 이청용 회장께서는 어떤 서로 관련이 예. 연관이 있으신지요? 저는 어렸을 때 네. 그 장춘동에 살았었어요. 예. 근데 이 박사님이 이제 저기 연설하시면 소름동장에서 하죠. 네. 예, 저희 아버지가 꼭 저를 할아버지 보러 가자고. 아.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네네. 뭐 해방되고 났으니까는 나이가 이제 5-6살 됐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무등을 태우고 봤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해군에 있었어요. 예예. 예, 박사님이 1959년도, 네. 60년대 이렇게 진해를 자주 오셨어요. 음. 가지고, 별장에 오면은 제가 우연히 별장에 가서 근무를 했었어요. 아, 해군, 예. 네, 있으면서. 예. 그때 전쟁하고 휴전 때라, 네. 이 군인들 이렇게 관계되는 사람 저걸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나름 하면 조금 무섭지만 생일이 같아요. 아, 이승만 대통령하고, 네. 예. 그래서 오시면 그날 하사관 교육받을 때 그때 오면은 음식이 좋았어요. 아. 내가 있는 그 부대는. 네네. 그러니까 오시면 할아버지 오시는데 가라 그러면 가서. 예. 이렇게 별장에서 별장 내막을 많이 좀 알았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제 대통령의 생일상이 차려졌는데 네. 우리 이청용 회장께서는 본인의 생일을 차리신 예. 거나 그래서- 다름없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도 있고, 그런 제가 이민 이제 와가지고 참 오래됐는데, 이제 언젠가 신문에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글짓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해봤어요. 예. 2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시카고에서 우연히 제가 그거 됐어요. 예. 제목은 3월 26일생. 그러면서 이제 제가 쓰기 싶은 거 예. 그래서 했는데. 생일- 그거 인연 때문에 네. 연관해가지고, 총무본부에 대해서 시카고로 이제 나의 이제 그 신상 조사를 했었나 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번 맡아보라니까 막상 맡으니까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뭐 이런 우남 기념 사업회를 하시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인연을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게 되셨는데 그러면은 생신 지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군요. 네, 네. 예. 그래서 항상 그 가족들한테는 불만이 있는 건 생일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왜요?
그 할아버지 그 행사 때문에 그래서 예, 기념사업회 일하시느라고 예, 예. 정작 본인 고기만 생일을 있고 못 그거 챙기셨군요. 넘어가니까 예. 같이 음식 먹는 거는 네. 우리 오신 분으로 같이 먹으면서 마음속으로 네. 뿌듯하니까 예. 예,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 당시를 추억해 하셨으면 방금 할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렇지, 예. 그 당시에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까? 그때 당시는 그 할아버지라고 잘 안 부른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예. 그냥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 하신 게 이제 저는 그렇게 했죠. 저는 아. 할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불렀던 예. 것은 아니고 예. 그리고 박사님하고 저거는 전주시 또 양녕대원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러 가자면 진짜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 그때만 해도. 이제 크고 흘러서 이제 유기가 나름 나고. 종친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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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 하면은 뭐 해방 이후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초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나름 공적은 우리가 뭐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만 예. 오늘 뭐 나오셨으니까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박사님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도 많았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끔 자유당 나오죠. 시절에 네, 자유당 워낙 시절 이 독재가 또 때.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하죠.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 이제 어르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3분의 1은 좀 거부 반응 가졌어요. 네네. 네. 제가 상록회 이사장으로 있을 때 네. 노인분들이 같이 모여서 오면은 그 말을 끄집어내요, 저한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많이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용도 모르고 예. 저 역시도 그냥 4.19 네. 부정투표 예. 그것만 알았었어요. 군대에서 네네. 그런가 보다만 하고 예.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좀 이렇게 세상을 좀 알만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고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뭐 당시에 워낙에 또 자유당이 언론 통제 뭐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가장 뭐 큰 이유로 남습니다만 예. 그래도 역사가 되짚어봤을 때 잘한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분명히 되짚어서 비판받아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우남 기념 사업회에서는 그 공적에 대해서 네. 일단 치하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네. 유튜브 동영상에 들어가면은 민족 연구소가 제작한 그 동영상이 나옵니다. 네네. 예, 저도 그거를 참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100년 전쟁과 관련에 대해서 김일주 한국의 사무총장님이 그 반박하다시피 그거는 날조된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좋은 이미지로 그 착자가 나오고 그 유튜브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동안 했던 거. 그래서 저도 듣고 책을 보니까 박사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이러시고. 사실 뭐 지도자의 역량이라는 것이 본인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그 밑에 네. 이제 참모진들이 저지를 수 있는 네. 부정 부패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비판받는 것은 사실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 지도자의 어떤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 인물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사실 네. 뭐 그 크게 사실 지도자로서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 많은 그 좋은 이미지로 좋은 또 대화가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우선 그러면은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셨죠. 예.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하버드, 예일 여러 군데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뭐 대충만 알았지만은 예. 1875년에 네. 항해에서 양녕대군으로 16대 손으로 태어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1965년에 호놀룰루에서 마운 나란이라는 요양원에서 향년 90세로 돌아가셨죠. 네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양자로 계시는 이인수 박사님이 지금 한국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제 80이 넘으셔갖고 네네. 제가 3년 전에 가서 만나 뵀어요. 이 화장에서.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갖고 온 데는 들렸는데 시카고는 못 가봤다고. 네. 나이가 80이 이제
넘으니까 거동하기가 힘드시다고 그러시더라고. 예.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2011년에 한국에 폭우가 많이 왔어요. 예. 그때 그 담장이 무너져가지고 이 역사관 비슷하게 그 자료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침수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다 걷어갔다고 나보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네. 이제 요 근래 완전히 다시 이제 재정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한국을 들어가는 기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화장에 들어서 역사관을 한번 보고 또 지난 이틀 전에 제가 그 과천에 계시는 국사편찬위원회 교육부에서 나오신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예. 근데 김점숙 편찬의 문학 박사로 돼 있어요. 제가 저한테 주신 명함에는 그분이 저한테 저희 집에 와서 이 박사에 대해서 이 자료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없는 것도 갖고 있고. 아, 네, 지금 갖고 많이 가지고 계신가 보죠? 네, 좀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분이 온문은 못 주고 사진은 찍어 가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한국에 간다니까 거기로 초청하겠다고 오시라고. 아.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제일 잘 돼 있는 역사관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순서에 그렇게 별장적으로 옛날 집에서 이렇게 만드셨고 거기는 대한민국 전 거기다 역사를 해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시카고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가시나 봐. 여러분들 만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드릴 것도 없고 이 박사에 됐구만 이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분이 그거 좀 몇 장 찍어 갔어요. 그래서 꼭 오시라고.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은 이제 아니, 우리 이창용 회장께서. 예, 저는 주로 사진이죠. 네. 사진을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갖고 오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제 캐나다에서 여기 관광 와서 내가 부모님이 가진 사진 보여주고 그러면 네. 제가 만나서 식사하면서 저한테 좀 주면 어떠냐 그러면 또 주고 가요. 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많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예, 컬렉션을 예.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행사하고 나도 또 한 분이 또 전화가 왔어. 네. 울면서 사신다. 그래서 주일날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또 얘기가 또 재밌더라고. 다 나이 드신 분이야, 이제.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한두 점씩 주면은 저를 다 정리해서. 그 정리하신 걸로 기념관을 건립할 예, 계획이십니까? 기념관을 제가, 우리 이사님들이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많지 않습니까? 저기 문화회관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여러 큰 단체수로 하는데 지금 문화회관에도 이 박사에 대해서 몇 점이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따로 욕심내서 한 게 아니라 많으니까 어느 한 건물을 하나 이제 컨택이 되면은 네.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데다가 좀 해보고 싶어서 예. 그래서 지금 매년 제가 새노야 식당에서 박사님 탄신 기념을 해드리고 네. 거기도 사진 전시를 한 150장 내지 200장을 전시해요. 네. 근데 그 사진 전시가 잠깐 보고 말지 그냥 영구적으로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갔다 와서 어떤 스타일이 좋고 꼭 역사관이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 그걸 잘 만들어서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볼 누구나 수 볼 수 있게끔, 있게. 예. 예. 어디 단체에서 우리가 보겠다 그러면 또 가서 또 갖다 내놓으면 보실 수도 있고 네. 또 음식점에서도 무슨 뭐 할 때 보겠다 그러면 또 갔다가 또 이렇게 우리가 잘 볼 수 있게끔 장식해주면 좋지 않나 하면서 그거를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공적과 비판의 목소리는 어차피 역사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지만 네. 우리가 아픔의 역사라 하더라도 역사는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서 네. 그것이 후세대들에게는 어떤 모범이 되든 네. 안 그러면은 어떠한 다른 방법의 네. 귀감이 되든 네. 이렇게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긍정적인 입장에서 호의적인 입장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사업회로서 이런 자료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을 꿈꾸시고 계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나 또 이렇게 박사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애들이 다 알잖아요. 조지 워싱턴이라고. 네네. 근데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라고 모르죠. 현재 대통령만 알뚱말뚱해요, 애들이.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도 교육적으로 한국의 첫 번째 대통령은 이런 분이다. 네. 이렇게 이제 알리면서 네. 매월 5월 달에 그 어린이날을 중요해서 중서부 한글학교 네네. 또 명계회용 회장님이 이렇게 연락이 와요. 며칠 날 우리가 어디서 행사한다. 예. 그러면 저희가 사진을 뭐 다는 못 가지고 가도 편안하게 부모님들 보고 프린통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정의 장학금도 주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예. 대화도 하고 스피치도 하고 현재는 제가 이제 더 이상 뭐 이거는 끊지 않고 계속 어린이를 위하여 초대 대통령 알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카고의 한미 우남 기념 사업회 바로 얼마 전에 그 어떤 기념식 이번이 139회 탄신 예, 기념회를 가지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기념관도 건립할 계획도 가지셨기 때문에 오늘 어떤 내용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시각이 많지만은 또 그것은 비판적이라 하더라도 역사는 반드시 기록이 네, 돼야 된다는 그렇죠. 의미에서 우리가 교육적으로나마 이렇게 알고 지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함께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뭐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있으십니까? 제가 한국 갔다 와서 이제 대화가 되겠어요. 저는 자고난 문제도 이사님들하고 관계되는 모여서 일단은 얘기를 하고 네.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할아버지의 손상 안 끼치게 이게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함께 해주신 우리 우남 기념사업회 지금 시카고 이창용 회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자, 한국 그럼 잘 다녀오시고요. 네. 좋은 뉴스가 있으면 또 전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의 마이클 씨에겐 동료의 굿모닝 인사가 힘이 됩니다. 뉴욕의 효주 씨에겐 아이들의 웃음이, 시카고의 제임스 씨에겐 거래처 사장님의 한마디 칭찬이